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거리 두기가 좀 더 엄격해집니다. 수도권은 지금의 2단계를 유지는 하지만 영업을 제한하는 곳이 늘어나는데요.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사우나와 일부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비수도권 역시 1.5단계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먼저 전국의 거리 두기 단계를 정리하고 이어서 달라지는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위험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이나 서초구 아파트 단지 사우나 사례처럼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선별해 화요일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우나라든지 또 줌바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보다는 더 격상된 집합 금지를. 일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는 영업이 아예 금지됩니다. 줌바, 에어로빅과 같이 침방울이 많이 튀는 실내 단체 운동시설이 대상입니다. 플룻 같은 관악기나 노래를 가르치는 학원도 문을 닫아야 하는데 다만 대학 입시 교습은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 편의시설, 이른바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이미 2단계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거리두기 상향보다는 특정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인건비도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들고 어떻게 조금 더 좋아질래나 그러고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갑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확산세를 고려해 2단계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2.5단계가 되면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정부의 결론은 일단 2단계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만 콕 집어서 제한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릴 수 있는 기준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0에서 500명대를 기록할 때입니다. 이때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신규 확진자 비율과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번에 2단계를 유지한 이유는 3차 대유행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60살 이상의 고령층 환자가 40%가 넘으면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는데 지난 8월 확산과 달리 이번에는 고령층 환자 비율이 20% 수준으로 낮다는 겁니다. 또 위중증 환자가 지난 열흘 동안 70명대 안팎으로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부터 나타날 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의 효과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방역 강화의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이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인데요.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50%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바로 입원이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 86개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 간의 만남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면 약 70만 개의 시설이 추가로 운영 제한을 받게 된다며 연말 연시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새 확진자는 450명 더 늘어서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검사가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걱정스러운 건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실내 체육시설이 감염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과 관련해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흘 만에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탁구장은 지하에 있어서 전혀 환기가 되지 않는 구조였는데 당시 탁구장 이용자 8명과 그 가족, 동료에게로 전파되며 감염 규모를 키웠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체육시설에서도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기존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댄스학원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하루 만에 21명이 더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17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새로운 집단 감염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서울 서초구 사우나 2곳과 관련해선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144명으로 늘었고 경기도 용인의 키즈카페 관련 확진자도 86명으로 6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북 제천의 김장 모임에서 시작된 확산세는 식당과 유치원, 학교 등 지역사회로 전파되며 누적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었고 부산, 울산 장구 강습과 관련해서도 1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58개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의 시험장을 찾아 방역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소방청도 수능 시험 당일 자가격리 수험생 전원에 대한 이송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이렇게 확산이 빨라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바로 백신이죠.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공급 목표를 높여서 전 국민의 80% 이상이 맞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야당도 그 방향엔 동의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본 예산에 1조 3천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85%에 이르는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한 예산 규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백신 관련 예산이 없었지만 국내외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이를 본 예산에 포함시킨 겁니다. 당초 전 국민 60% 수준으로 했던 백신 확보 목표도 대폭 올렸습니다. 전 국민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의 물량을 최소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고 그보다 꽤 더 많은 양을 계약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안전한 백신이 개발된다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 백신 개발 상황과 가격의 변수는 있지만 예산은 일단 최대한 확보해 놓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뒤늦게 백신 예산 확보에 나섰다고 비판하면서 전 국민 대상 백신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의 대폭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백신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고위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주 초 백신 확보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예산 방침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우리보다 상황이 심각한 미국과 영국은 다음 달부터 서둘러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주민의 이동을 막는 봉쇄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 해제 일정이던 2단계 제한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가족이 아닌 실내 모임을 금지하고 술을 파는 바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I don't want to be vaccinated. I want to be free. I want to live my life. I want all my friends to live their lives.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까지 퍼지자 영국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예 정보부대를 투입했습니다. If we ease off now, we risk losing control of this virus all over again, casting aside our hard-won gains.
터키와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열린 여성폭력 추방의 날 집회에서는 봉쇄 조치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높아지자 일부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한해 봉쇄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Nous pourrons circuler librement les soirs des 24 et 31 décembre pour partager ces moments en famille, mais les rassemblements sur voie publique ne seront pas tolérés. 영국이 다음 달 7일부터, 미국은 11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미국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나오는 등 3차 팬데믹 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200만 명, 사망자는 145만 명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